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소금의 품질, 즉 좋은 소금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은 잘 선택하면 천하의 영양이고 잘못 선택하면 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소금은 다양한 인체 기능과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의 대표적 기능 세 가지를 언급하면, 첫째, 물을 보유하게 한다. 둘째, 과도한 혈중 지방을 흡착 배출한다. 셋째, 독성 물질을 분해하고 흡착 배출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독성 물질이란 중금속, 무기미네랄, 환경호르몬, 유해가스, 방사선 물질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독성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소금을 섭취하면 독성 물질을 체내에 풀어놓기 때문에 도리어 해가 됩니다. 소금의 기능 중 물 보유 및 지방을 배출하는 기능은 모든 소금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독성 물질 제거 능력은 소금의 제조 방법 그리고 제조사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소금의 품질은 독성 물질 흡착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독성 물질 흡착력은 소금의 순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순도가 낮은 소금, 즉 이미 독성 물질을 많이 흡착한 소금을 섭취하면 도리어 우리 몸이 독성 물질로 오염됩니다. 따라서 순도가 높은 소금을 섭취해야 소금의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제가 7년 전에 소금책을 저술하면서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대표적인 소금들의 독성물질 함유량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 그 결과 대부분 소금에는 첫째, 납, 수은, 니켈,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흔히 인체에 유익하다고 알려진 마그네슘, 칼슘, 칼륨 등도 들어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한국농업실용화재단에 각각의 샘플을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입니다. 사실 소금 속에 이러한 물질이 들어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분석한 이유는 소금에 정말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지, 또 들어있다면 소금 제조 방법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과거 식품학계의 분석에 따르면 제가 분석했던 것 이외에도 인, 황, 규소, 알루미늄, 철 등 모든 미네랄이 들어있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습니다. 둘째, 소금에는 세슘, 요오드 등 방사선 물질도 들어있다는 것이 과거 식품학계의 분석 결과입니다. 이유는 소금의 방사선 물질 흡착력 때문이겠죠. 셋째, 소금에는 비스페놀 A, 노닐페놀, 프탈레이트와 같은 각종 환경 호르몬이 들어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금이 이러한 독성 물질을 흡착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관련 동영상을 보실까요? 한 대학의 도움으로 소금 타일의 유해물질 흡착 능력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외부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비닐랩으로 싼 소금 타일 상자를 다시 측정기에 넣어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새집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은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소금 상자 안에 유해물질을 주입한 후 문을 닫은 실내 공간과 유사한 공기순환 시스템을 만들어 일주일 동안 유해물질의 감소량을 측정해봤습니다. 과연 소금 타일이 유해물질을 얼마나 빨아들였을까요? 측정 결과 하루 만에 유해물질의 50%가 줄었고 5일 후에는 80% 이상 감소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첫째, 소금에는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도 들어있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소금은 강력한 유해가스 흡착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연탄가스에 중독되면 김치 국물이나 동치미 국물을 마셨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소금의 강력한 유해가스 흡착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국내 한 소금업체의 분석에 따르면 소금은 이러한 유해가스를 단 30분 만에 50% 가까이
흡착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소금의 독성물질 흡착력으로 인해 소금에는 독성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순물이 적을수록 좋은 소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궁금해야 할 부분이 있을 텐데요. 저는 앞서 소금 속 미네랄이 인체에 해롭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정반대죠. 소금 속의 미네랄에 대하여 기존 식품학계 오해가 좀 있는데요. 소금 속 미네랄은 황사 성분과 동일합니다. 소금 속 미네랄이나 황사를 구성하는 미네랄은 모두 무기질 미네랄로 인체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인체에 유익한 미네랄은 유기질 미네랄, 즉 식물성 미네랄 뿐입니다. 소금성 미네랄의 인체 영향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소금이란 어떤 소금일까요? 좋은 소금이란 소금이 흡착한 다양한 중금속, 환경 호르몬, 방사선 물질, 미네랄까지 최대한 제거한 소금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염화나트륨 이외에 어떠한 다른 성분도 들어있지 않은 순수한 염화나트륨이 좋은 소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독성물질을 제거한 소금이란 어떤 소금일까요? 제가 그에 대해서 실험한 바가 있습니다. 독성물질을 제거한 소금은 바로 간수를 완전히 뗀 소금이 되겠습니다. 천일염을 생산한 후 물이 잘 빠지는 포대에 담아서 방치하면 반투명의 액체가 계속 흘러내립니다. 이것을 간수라고 부릅니다. 한번 간수가 빠지는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보셨죠?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소금을 자연 방치하면 간수가 흘러내립니다. 3년 이상 빠진다고 합니다. 저는 약 2년 동안 뺐습니다. 간수가 빠질 때 독성물질 대부분이 빠져나옵니다. 제가 농업실용화재단에 의뢰해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년간 방치했을 때 소금 속 독성물질의 약 80% 정도가 간수와 함께 빠져나옵니다. 제 판단에는 3년 정도 방치하면 간수가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수는 맹독성의 물질입니다. 간수 원액에 금붕어를 넣으면 단 10초도 안 돼서 죽습니다. 간수를 물에 2배 정도 희석해도 역시 10여 초 만에 금붕어가 죽습니다. 한번 실험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소금 30kg에서 나온 한 달 반 정도 뺐는데요. 간수입니다. 이건 이제 물고기, 자연수의 물고기입니다. 이거는 간수를 집어넣을 것이고요. 이거는 간수가 빠진 천일염을 집어넣겠습니다. 같은 양을 넣어보겠습니다. 네, 소금에서 쓴맛이 나는 간수의 독성을 실험해 보겠습니다. 이쪽에는 그냥 물을 붓고요. 여기다가 간수가 빠진 천일염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는 소금에서 빠진, 천일염에서 빠진 간수를 부어 보겠습니다. 물을 2배 정도 희석합니다. 2배 정도. 희석해서 물고기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간수 물에다가 물고기를 넣고요. 천일염물에다가 천일염수에다 물고기를 넣습니다. 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겠습니다. 예, 간수를 2배 정도 희석한 물고기에서는 반응이 아주 심각하죠. 예, 불과 한 10초, 10여 초 만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간수가 빠진 천일염수에 있는 물고기는 아주 멀쩡합니다. 소금을 좀 더 첨가해 보겠습니다. 죽어서 아예 움직임이 없습니다. 움직임. 이것이 인체에 들어가면 얼마나 해로운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험입니다.
간수가 빠진 소금물에 들어있는 물고기는 아주 생동감이 있습니다. 멀쩡하죠? 간수의 독성을 실험한 내용입니다. 자, 이처럼 간수로 인해서 금붕어가 단 10초 만에 죽은 이유는 간수 속에 비서와 같은 독성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수 속에 있는 염화 마그네슘 혹은 황산칼슘 등이 단백질을 응고시켰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이 응고되면 뇌 혈류를 막아서 뇌 산소 부족으로 위험에 처하게 되겠죠. 일각에서는 간수에는 미네랄이 많다며 식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간수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간수하면 많은 분들이 죽염수는 어떠냐고 또 질문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을 용융하면 밑에는 탁 한 색의 소금이 가라앉습니다. 기화되지 않고 남아있는 중금속이나 미네랄 등 불순물이 소금과의 비중 차이로 인해 밑으로 가라앉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죠. 이것은 용융소금인데요. 우측에 투명한 부분이 순수한 소금입니다. 좌측에 황색 부분이 중금속이 많이 들어있는 소금입니다. 가운데는 소금과 중금속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용융하고 난 뒤 소금을 보면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런데 죽염수는 소금을 용융 후에 나온 불순물이 아주 많은 소금을 물에 녹여서 거름종이로 불순물을 걸러낸 죽염 소금 희석물입니다. 자, 이때 소나무나 대나무가 탄 것 등은 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네랄이나 기화되지 않은 중금속은 죽염수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죽염수로 사용되는 소금은 짙은 회색인데요. 그것을 육안으로 보고 나면 과연 그것을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식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죽염수로 사용되는 죽염은 일반 죽염보다 값이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 이유도 이런 불순물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순물 덩어리를 버리기가 아깝다고 또 값이 싸다고 식용으로 사용하면 건강을 크게 해칠 것입니다. 간장을 담그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금의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간수를 빼는 것입니다. 간수하면 여러분들은 곧바로 두부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두부가 해롭다는 얘기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자,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수는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간수 속에 염화 마그네슘 혹은 황산칼슘 등이 그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두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두부 속에 콩 단백질은 인체에 매우 유익합니다. 그러나 두부 속에 들어간 간수는 인체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간수 속에는 각종 독성 물질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수로 만든 두부를 먹게 되면 그러한 독성 물질을 함께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몸속 단백질을 간수가 응고시키기 때문입니다. 혈중 단백질이 응고되면 뇌 혈류에 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 간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식품위생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간수를 사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번 관련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간수도 판매하세요? 그렇죠. 주문을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요. 1962년도 식품위생법이 제정된 이후 두부 가공업체에서는 해양 심층수나 천일염으로 두부를 응고시킵니다. 그렇지만 그 역시 소금 속에 염화 마그네슘 혹은 황산칼슘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간수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일부 독자 중에는 그동안 간수로 만든 두부를 섭취한 사람들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 과장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언급하면 두부 속에 들어간 간수는 양이 미량이기 때문에 큰 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량이라도 해가 되는 그 물질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잔류 농약이
허용치보다 낫다고 해서 무해한 것이 아니듯이 간수 또한 유해함으로 가능하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간수가 많이 들어간 두부는 두부의 조직이 부드럽지 않고 단단합니다. 그리고 퍽퍽합니다. 또한 맛도 없습니다. 아마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간수가 빠진 소금을 사용하려면 일단 천일염을 사다가 3년 이상 저장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3년 전에 먹어야 할 상황이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약 2년 정도 빼고 난 뒤에 위에서부터 소금을 섭취하면 되겠습니다. 위에는 간수가 대부분 다 빠져 있다는 얘기죠. 5번째로, 간수가 빠진 소금이라는 말을 듣고 비싼 값에 사왔는데 간수가 빠진 소금은 약 3배 내지 4배가 더 비쌉니다. 자, 간수가 빠졌는지 여부를 구분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간수가 빠지지 않은 소금은 육안으로 볼 때 물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수가 아직 덜 빠진 소금이죠. 둘째, 간수는 약간의 점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잡았을 때 손에 딱딱 붙습니다. 간수가 빠진 소금은 돌처럼 버석버석하죠. 그래서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가장 정확한 것은 맛입니다. 소금은 그 맛이 원래 달고 조금 짭니다. 그런데 간수가 들어있는 소금은 맛이 몹시 쓰고 짠맛이 매우 강합니다. 그 이유는 마그네슘이 다 빠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마그네슘이 다 빠지지 않았다면 다른 독성 물질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수가 들어있는 소금으로 담근 김치, 된장은 맛이 몹시 쓰고 짜고 맛이 없습니다. 심한 경우는 혀가 오그라드는 느낌이 들 정도로 먹기에 몹시 부담스럽습니다. 좀 감각이 있는 분들은 눈으로 딱 보았을 때도 왠지 먹기에 부담스러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간수가 완전히 빠진 소금으로 만든 김치, 된장은 맛이 알싸하게 달고 덜 짜고 감칠맛이 납니다. 한번 시식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각기 다른 세 종류의 절임 배추 시식에 나섰다. 잘 절여졌네. 입맛에 딱 맞다. 어디 이번엔 아우, 짜! 물 먹힌다. 아우, 써! 주부들에게 어떤 것이 국산 천일염을 사용했고 어떤 것이 중국산을 사용했는지 알려주지 않은 상황. 주부들의 시식 결과가 궁금한데요. 달아요. 약간 처음에는 약간 짠맛이 있으면서도 끝맛이 달고 아삭아삭하고. 예, 빨간 스티가 먹었을 때 달다 이 느낌이 딱 들고 그다음에 부드럽고 씹을 때 이렇게 질긴 느낌이 전혀 없었고 어딘가 모르게 짜면서도 쓰고 끄트머리까지 다 쓴 맛이 나요. 여러분들이 간혹 설렁탕집에서 제공하는 갓 담근 김치를 먹어보면 감칠맛이 나게 단맛이 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간수를 완전히 뺀 소금을 사용한 결과입니다. 음식이 맛있는 집은 예외 없이 좋은 소금을 쓴 결과입니다. 인류 요리사들은 소금을 잘 선택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로, 간수가 빠진 소금이면 다 좋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간수가 빠진 여부와 상관없이 불순물이 많거나 해로운 소금이 있습니다. 다 돈 때문에 생긴 일들인데요. 설명을 듣고 보면 아주 쉽습니다. 중국산은 2년 이상 방치해도 독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산은 유통 과정에서의 응결 방지를 위해서 청산가리를 첨가합니다. 맛이 씁니다. 한번 관련 동영상 보실까요? 중국산 소금에 시약을 넣자 파랗게 변합니다. 응고 방지제인 페로시안 나이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수입 소금은 긴 유통기간 때문에 응고 방지제가 뿌려집니다. 청산가리 성분이 들어있는 페로시안 나이트는 인체에 유해하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산과 중국산 천일염을 구별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구분을 하지 못하면 자칫 청산가리가 들어있는 중국산을 국산으로 오해해서 열심히 먹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국산과 중국산 구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산과 중국산은 소금의 각, 즉 형태로 구분합니다. 국산은 정육면체로 각이 완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산은 각이 없습니다. 부서져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보셨죠? 확연히 차이가 나죠? 자, 3. 포대가리를 한다는데, 예, 아마 그런 방송을 간혹 보셨을 것입니다. 중국산을 사다가 포대가리를 한 소금이 적발되었다. 이런 방송을 보셨죠? 예, 이 역시 각으로 판단합니다. 만약에 소금 전체를 포대가리 했다면 전체가 각이 없습니다. 소금의 절반만 포대가리 했다면 절반만 각이 살아있습니다. 예, 쉽죠? 4. 천일염의 품질 판단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소금은 무색 무취이며 투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이 정육면체로 살아있어야 합니다. 단맛이 나면서 약간의 짠맛이 납니다. 짠맛이 강한 것은 마그네슘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간수가 빠지지 않았다. 독성물질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 그렇다면 간수가 빠진 국산 천일염은 다 좋은가? 아닙니다. 갯벌이 함유된 소금은 간수가 빠진 것과 무관하게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소금의 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소금 자체의 색이 몹시 탁합니다. 한번 비교 사진을 보실까요? 자, 보신 바와 같이 소금은 맑은 색이어야 하는데 아주 색이 탁한 소금으로 된장을 담가 보면 된장독 아랫부분에 대단히 많은 양의 갯벌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런 갯벌을 우리가 소금이라고 오해해서 섭취해서는 대단히 곤란하겠죠. 자, 6번째입니다. 표백제를 바른 소금도 있다던데 들어보셨죠? 가끔 방송을 통해서 소금에 표백제를 발랐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 정말 점입가경이네요. 네. 갯벌이 들어있는 소금에 표백제를 바른 소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소금은 소금 자체도 오염이 된 소금인데다가 표백제 역시 해롭습니다. 자, 이것을 구별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매우 중요한 또 정보겠죠. 다행히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투명한 유리컵에 순수물과 의심되는 소금을 녹인 물을 전등빌 밑에서 비춰보십시오. 소금이 녹으면서 소금 속의 불순물이 용해되어 드러납니다. 이때 순수한 물과 이 색이 동일하지 않으면 갯벌과 같은 불순물이 들어있는 소금으로 표백제를 처리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비교 사진을 보겠습니다. 예, 순수한 물과 표백제를 바른 소금의 차이입니다. 7번째, 정제염은 순도가 높다는데 좋은가? 하는 부분입니다. 하는 질문을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정제염이 천일염보다 순도가 다소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비교한 천일염은 2년간 간수를 뺀 후에 비교 실험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제염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쓴맛이 난다면 마그네슘과 같은 무기 미네랄이 들어있거나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몇 차례에 걸쳐 맛을 본 바 정제염에는 쓴맛이 좀 강하게 났습니다. 그것이 마그네슘과 같은 불순물인지 아니면 응결 방지제를 첨가한 것인지는 제가 직접 분석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쓴맛이 난다면 불순물이 들어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맛을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째, 소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소금에 흡입된 성분은 과연 몸에 이로울까 하는 부분입니다. 자, 천일염이든 가공염이든 용융염이든 상관없이 염화나트륨 이외에 다른 성분이 들어있다면 모두 불순물입니다. 자, 이 역시 육안으로 보았을 때 투명하지 않으면 불순물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육안으로 봐서 구분이 어렵다면
역시 물에 타서 순수한 물과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부유물이나 침전물이 있다면 모두 불순물입니다. 다른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그것은 불순물입니다. 자, 우리가 쌀밥을 지어 먹는데 정체를 모르는 그 무엇인가가 섞여 있다면 정체를 모르는 것을 무시하고 밥을 지어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더더군다나 소금 속에 들어있는 염화나트륨 이외의 성분은 모두 중금속과 무기 미네랄 등 독성 물질임을 앞에서 제가 밝혀드렸습니다.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9번째입니다. 이상의 방법으로도 확인이 안 되는 불순물이 들어있는 소금이 있습니다. 소금 속의 유해가스는 색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냄새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순수 염화나트륨은 무색, 무치입니다. 만약 소금에서 그 어떤 냄새가 난다면 그것은 가공 과정에서 달라붙은 유해가스나 이물질들입니다. 냄새로도 확인해 보실 것을 원합니다. 이상의 내용들은 음식을 만든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너무나 쉽게 이해했을 것이고 어느 정도는 경험한 사실들일 것입니다. 다만 정리가 안 됐을 뿐이죠. 만약에 소금을 구매했는데 구매한 소금 모두 다 의심스럽다면 어떻게 할까요? 당장 소금을 섭취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안전한 소금을 섭취하는 방법은 다름 아닌 간수를 뺀 국산 소금, 여기서는 천일염, 정제염 모두 해당되겠습니다. 간수를 뺀 소금으로 발효한 된장, 간장 속의 소금입니다. 염분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러한 의문이 들 것입니다. 집에서 당장 된장, 간장을 담가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사다 먹어야 하는데 간수를 뺀 소금을 사용했는지 그 제조 과정을 지켜볼 수도 없지 않느냐고 이런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그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된장, 간장을 파는 곳에 가서 이 된장을 담글 때 어떤 소금을 씁니까? 라고 그냥 간단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곧바로 간수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들은요 간수를 최소한 3년 이상 빼서 된장을 담급니다. 이런 말이 바로 나온다면 상당히 믿을만합니다. 그래도 조금 의심스럽다면 혹시 그러면 그 소금을 많이 저장해 놓고 있겠네요. 창고 한번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보여줍니다. 가보면 1년 된 소금, 2년 된 소금, 3년, 4년, 5년, 7년 이렇게 묵혀둔 소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만든 된장, 간장은 간수가 완전히 빠진 소금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실제로 맛있는 된장, 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간수가 빠지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곳에서 이제 계속 된장, 간장을 사다 먹었는데 중간에 맛이 변했다. 그럴 수 있겠죠? 소금이 당장 부족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간수를 안 뺀 소금을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시면 되겠죠. 10번째입니다. 시중에서 많이 판매하는 간장은 과연 어떤 간장이냐, 또 그 간장은 몸에 이로울까 해로울까 하는 부분은 또 질문하시죠. 시중에서 판매하는, 대량으로 생산해서 판매하는 간장은 소금으로 발효한 간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형마트에서 사 먹는 간장은 대부분 산분해 간장인데요. 산분해 간장은 식용 염산과 탄산수소 나트륨 그리고 탈지 대두로 만든 것입니다. 한번 관련 동영상 보실까요? 간장의 재료를 공개하겠습니다. 콩 없어요? 시판 중인 혼합 간장의 주 재료를 살펴보니 탈지 대두란 가루, 그리고 물엿, 식초, 캐러멜 색소, 색깔 같은 거. 활성탄, 마지막으로 염산까지. 그 어디에도 콩은 없습니다. 자, 보셨죠? 우리가 된장을 섭취하는 목적은 양질의 소금과 더불어 된장 속에 들어있는 20여 가지의 아미노산입니다. 산분해 간장에는 이러한 성분이 없습니다. 그럼 젓갈 속의 소금은 젓갈을 먹고 간이 나빠졌다. 그런 방송을 본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젓갈을 담그는 소금을 사용할 때 간수를 충분히 빼지 않은 소금을 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젓갈을 사다가 한번 먹어보십시오. 대부분 짠맛이 몹시 강하고 먹기에 부담스럽습니다. 그것은 간수를 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젓갈을 담글 때 3배, 4배 더 비싼 3년 이상 간수를 뺀 소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좀 어렵겠죠. 또 다른 하나는 젓갈에는 많은 양의 조미료가 들어갑니다. 이제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을 정리하면 소금의 품질은 순도로 결정합니다. 소금을 섭취하는 목적 중 하나는 중금속을 흡착하여 배출한 것인데 이미 중금속을 많이 흡착한 소금을 섭취하면 우리 몸을 독성물질로 오염시킵니다. 소금 품질을 천일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색으로 확인합니다. 무색이며 투명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맛을 통해서 판단하는데요. 약간의 짠맛과 알싸한 단맛이 납니다. 그리고 입자의 형태, 정육각형입니다. 자, 이런 소금은 좋은 소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되셨죠? 자, 우리 몸의 전해질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 하는 소금입니다. 잘 선택해서 맛있는 식탁과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